저기 열었네. 아빠 이거 왔다는 해보 굿나잇. 아빠 이거 안 보이지? 괜찮아. 조금 보이니 괜찮아. 얘들아, 응. 잘 자고 좋은 꿈 네, 해보 꾸거라. 굿나잇. 그걸로 해줘? Have a good night. 유튜브. 유튜브 뭔데? 미트 너도 그렇지. 미터 밑으로는 나도. 알아. 미운 오리 새끼. 엄마. 굿나잇. 엄마 오리가 잘 자고 좋은 꿈꿔. 아, 그거 굿나잇으로 해달라잖아. Have a 굿나잇으로 Have a 해달라잖아. good 서인이가. 알았어. Have a good night. 얘들아, 그리고 잘 한국말로? 자고 좋은 꿈 꿔. 내일 만나. 응. 미운 오리 새끼. 엄마 오리가 둥지에 하얀 알들을 품고 있었어요. 조금 있으면 아주 예쁜 오리 새끼들이 태어날 거예요. 그런데 알 중에 검고 큰 알이 있네요. 며칠 후 알에서 예쁜 오리 새끼들이 태어났어요. 검고 큰 알에서는 미운 오리 새끼가 태어났지 뭐예요? 오리 새끼들은 자신보다 크고 미운 오리 새끼를 싫어했어요. 저 애하고 놀지 말자. 꽥꽥. 앙앙. 미운 오리 새끼는 엄마와 다른 새끼 형제들을 두고 떠나기로 했어요. 안녕. 어느 날 미운 오리 새끼는 호숫가에서 아름다운 백조를 만났어요. 나도 저렇게 아름다웠으면 얼마나 좋을까? 추운 겨울이 찾아왔어요. 너무 춥고 배가 고픈 미운 오리 새끼는 하얀 눈 속에 쓰러지고 말았어요. 새싹이 돋는 봄이 찾아왔어요. 미운 오리도 잠에서 깨어났어요. 그런데 미운 오리 옆에는 예쁜 백조가 있었어요. 예, 너는 나와 같은 백조인데 우리와 같이 놀지 않겠니? 미운 오리 새끼는 깜짝 놀라 호수에 자신을 비추어 보았어요. 내가 예쁜 백조였다니. 그 순간 미운 오리 새끼는 자신이 오리가 아니라 아름다운 백조라는 것을 알았답니다. 백설공주. 머나먼 나라의 커다란 성에서 예쁜 공주가 태어났어요. 살결이 눈처럼 하얗게 생겨서 백설공주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왕비는 백설공주가 다 크기도 전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왕은 백설공주를 위해 새 왕비를 맞이했어요. 그런데 새 왕비는 자신보다 예쁜 백설공주가 미웠어요. 어느 날 새 왕비는 사냥꾼을 불러 말했어요. 백설공주를 숲속에 데려가서 죽여라. 왕비의 명령대로 사냥꾼은 백설공주를 숲속으로 데려갔어요. 착한 사냥꾼은 아무것도 모르는 백설공주가 불쌍했어요. 그래서 사냥꾼은 백설공주를 숲속에서 남겨두고 돌아갔어요. 백설공주는 숲속을 헤매었어요. 흑흑, 너무 무서워. 백설공주는 숲속에서 오두막집을 발견했어요. 너무 피곤한 백설공주는 그곳에 들어가 잠이 들었어요. 그 집은 7 난쟁이들이 사는 집이었어요. 밤늦게 일을 하고 돌아온 7 난쟁이들이 잠자는 백설공주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쁜 공주님이 잠들어 있네. 백설공주는 7 난쟁이들과 같이 살았어요. 새 왕비는 백설공주가 죽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것을 안 새 왕비는 사과 장수로 꾸미고 숲속의 백설공주에게 찾아갔어요. 아가씨, 이 사과는 정말 맛있다오. 한번 먹어보지 않겠어요? 그 사과는 독이 들어있는 사과였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백설공주는 사과를 한 입 베어 물자마자 깊은 잠이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난쟁이들은 잠이 든 백설공주를 보고 슬피 울었어요. 예쁜 공주님을 땅속에 묻을 수는 없어. 난쟁이들은 백설공주를 유리로 만든 관 속에 눕혔어요. 그리고 백설공주가 들어있는 유리관을 정성껏 돌봤어요. 유리관에 오래도록 있던 백설공주는 여전히 예쁜 모습 그대로였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그곳을 지나가던 왕자가 난쟁이 집 유리관에서 잠자는 백설공주를 보았어요. 정말 아름다운 아가씨군. 왕자는 유리관을 열고 살아있는 듯한 백설공주를 일으켰어요. 그러자 목에 걸린 독사과가 튀어나오더니 백설공주가 잠에서 깨었어요. 왕자는 백설공주를 보자 기쁨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가씨, 나와 결혼해 주겠소? 네, 왕자님. 백설공주는 난쟁이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왕자가 사는 나라에 가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인어공주. 옛날 깊은 바닷속에 예쁜 인어공주들이 살았어요. 바다 위 세상이 보고 싶어. 막내 인어공주는 말했어요. 18살이 되어야 바다 위 세상을 구경할 수 있어. 언니들이 막내 인어공주에게 말했어요. 드디어 막내 인어공주의 18번째 생일이 되었어요. 인어공주는 바다 위로 올라가 보았어요. 바다 위에는 돛담배가 하나 떠 있었어요. 가까이 가보니 멋진 왕자님이 배 안에 있었어요. 막내 인어공주의 가슴은 두근두근 뛰었어요. 그때 갑자기 왕자님을 태운 배가 파도에 휩쓸리기 시작했어요. 풍덩! 왕자님이 물속으로 빠지고 말았어요. 막내 인어공주는 얼른 왕자님을 구해 모래밭에 눕혔어요. 마침 그곳에 이웃나라 공주님이 산책을 나와 있었어요. 어머나, 사람이 쓰러져 있네. 그 순간 왕자가 눈을 번쩍 떴어요. 아가씨가 저를 구해주셨군요. 왕자님을 사랑하게 된 인어공주는 마녀를 찾아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했어요. 사람이 되는 대신 말을 할 수가 없단다. 그래도 인어공주는 마녀에게 목소리를 주고 사람이 되기로 했어요. 인어공주는 마녀가 건네준 약을 마시자 그만 정신을 잃고 쓰러졌어요. 잠시 후 인어공주는 사람으로 변했어요. 그때 바닷가에 나온 왕자님은 쓰러져 있는 인어공주를 발견하고 궁궐로 데려왔어요. 인어공주는 왕자님에게 저와 결혼해주세요 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왕자님은 이웃나라 공주가 자신을 구한 줄 알고 이웃나라 공주와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이 사실을 안 인어공주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이 울기만 했어요. 인어공주는 바닷가에 나와 울고 있었어요. 그때 언니 인어공주들이 찾아왔어요. 이 칼로 왕자님을 찌르지 않으면 너는 물거품이 될 거야. 왕자님의 결혼식 날 아침이 되었어요. 왕자님을 찌를 수는 없어. 인어공주는 언니들이 준 칼을 바닷물 속에 던졌어요. 그리고 인어공주는 방울방울 물거품이 되어 사라지고 말았답니다. 성냥팔이 소녀. 어느 몹시 추운 겨울밤이었어요. 낡은 앞치마에 큰 신발을 신은 소녀가 길거리에서 성냥을 팔고 있었어요. 성냥 사세요, 성냥 사세요. 그때 마차 한 대가 빠르게 소녀 쪽으로 달려왔어요. 소녀는 마차를 피하려다 그만 신발이 벗겨지고 말았어요. 소녀는 신발을 찾아보았지만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어요. 소녀는 신발도 신지 않은 채 성냥을 팔았어요. 소녀는
성냥을 팔지 않으면 집에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성냥을 팔아오지 않으면 호통을 치기 때문이에요. 소녀의 손은 차디찬 바람에 꽁꽁 얼어가기 시작했어요. 소녀는 담벼락에 쪼그리고 앉아 성냥을 벽에 그었어요. 그러자 환한 불이 켜졌어요. 소녀는 따뜻한 난로를 생각했어요. 그러자 마치 따뜻해진 듯 했어요. 잠시 후에 불이 꺼지자 다시 추워졌어요. 소녀는 다른 성냥을 벽에 그었어요. 그리고 따뜻한 방을 생각했어요. 테이블 위에는 맛있는 음식이 있었고 소녀는 예쁜 드레스를 입고 음식을 먹고 있어요. 하지만 성냥불이 꺼지자 다시 눈이 내리는 담장뿐이었어요. 그때 하늘에서 별똥별 하나가 떨어졌어요. 소녀는 돌아가신 할머니의 말이 생각났어요. 하늘에서 별똥별이 떨어지는 것은 사람의 영혼이 하느님과 같이 있고 싶어서란다. 소녀는 성냥 하나를 벽에 문질렀어요. 할머니, 저를 데려가 주세요. 그때 할머니가 갑자기 소녀 앞에 나타났어요. 소녀는 할머니가 사라질까봐 남은 성냥개비를 모두 태웠어요. 할머니는 소녀의 팔을 잡고 하늘 높이 날아갔어요. 그곳은 춥지도 배고프지도 않은 하늘나라였답니다. 신데렐라. 새 어머니와 같이 살던 신데렐라는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새 어머니와 언니들에게 심한 구박을 받았어요. 나가서 하녀랑 같이 일해! 신데렐라는 낡은 옷과 나무로 된 신발을 신고 하녀처럼 식당에서 일을 했어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 밤까지 물을 깃고 밥을 하고 설거지도 했어요. 어느 날 언니들이 콩을 잿더미에 던지며 말했어요. 콩을 찾아오렴. 신데렐라는 잿더미 속에서 어렵게 콩을 찾았어요. 신데렐라는 잘 곳이 없어 잿더미 옆에서 잠을 자기도 했어요. 어느 날 새 어머니와 언니들은 왕궁에서 열리는 무도회장에 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신데렐라는 무도회장에 가지도 못하고 집에서 계속 일만 했어요. 나도 무도회장에 가면 좋을 텐데. 신데렐라는 열심히 청소했어요. 그때 신데렐라 앞에 요정이 나타났어요. 내가 마법을 걸어줄 테니 12시까지 무도회장에 다녀오너라. 요정은 호박마차와 화려한 드레스 그리고 유리구두를 신데렐라에게 주었어요. 신데렐라는 예쁜 드레스와 유리구두를 신고 호박마차를 타고 무도회장에 갔어요. 아름다운 신데렐라는 왕자와 즐겁게 춤을 추었어요. 행복했던 시간이 흘러 어느덧 12시가 되었어요. 신데렐라는 요정과의 약속이 생각나 서둘러 무도회장을 빠져나왔어요. 왕자는 신데렐라를 뒤따라왔어요. 신데렐라는 너무 빨리 달리다가 유리구두가 벗겨진 줄도 몰랐어요. 왕자는 유리구두를 집어들고 왕궁으로 돌아왔어요. 왕자가 신하에게 명령했어요. 이 구두의 주인을 찾아라. 왕자의 명령에 신하들은 마을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다가 마침내 신데렐라 집까지 왔어요. 신하는 먼저 언니들에게 유리 구두를 신어보게 했어요. 제 발에 꼭 맞아요. 언니들은 억지로 구두가 맞는다고 말했어요. 신하들은 신데렐라에게도 구두를 신게 했어요. 정말 꼭 맞는군. 신하들은 신데렐라를 데리고 왕궁으로 왔어요. 여기 구두가 꼭 맞는 아가씨를 데려왔습니다. 왕자님은 신데렐라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아름다운 아가씨, 저와 결혼해주세요. 네, 왕자님. 왕자는 신데렐라와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았어요.
살았답니다. 피노키오. 어느 마을에 나무를 조각하는 할아버지가 혼자 살고 있었어요. 나무 인형이라도 만들어서 아들로 삼아야겠다. 외로운 할아버지는 인형을 만들기로 했어요. 너의 이름은 피노키오야. 할아버지는 나무 인형을 보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요정이 할아버지 집으로 들어와 요술 지팡이를 흔들며 주문을 외웠어요. 피노키오야, 넌 이제 사람처럼 움직일 수 있단다. 그러자 피노키오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난 할아버지는 말하며 움직이는 피노키오를 보았어요. 행복해진 할아버지는 피노키오와 춤을 추며 즐거워했어요. 피노키오도 다른 친구들처럼 학교를 가기로 했어요. 할아버지,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피노키오는 학교로 가는 도중에 인형극을 보았어요. 인형극을 본 피노키오는 학교에 가지 않고 극장 안으로 들어가 인형들과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인형극을 망쳐놓고 말았어요. 화가 난 인형극 주인은 피노키오를 철장에 가두었어요. 잠시 후 요정이 나타나 철장 안에 있는 피노키오에게 물었어요. 할아버지한테 학교에 간다고 하지 않았니? 아니, 그때였어요. 아빠 여자 목소리. 피노키오인데 여자 목소리를 해? 아니 그게 아니라 요정 여자잖아. 누가 여자야? 요정. 맨 뒤에 보면. 요정이 나타나 철장 안에 있는 피노키오한테 물었어요. 할아버지한테 학교에 간다고 하지 않았니? 아니, 그때였어요. 피노키오가 거짓말을 하자 피노키오의 코가 점점 길어졌어요. 다시는 거짓말을 하지 않을 거야. 깜짝 놀란 피노키오는 눈물을 흘리며 반성했어요. 그러자 요정이 지팡이를 흔들어 피노키오의 코를 원래대로 되돌리고 철장 안에서 구해주었어요. 피노키오는 기뻐서 집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집에는 할아버지가 고래에게 잡혀 먹혔다는 편지만 있었어요. 피노키오는 할아버지를 찾으러 바닷속으로 뛰어들었어요. 고래는 물속으로 뛰어든 피노키오를 얼른 삼켰어요. 고래 뱃속으로 들어간 피노키오는 그곳에서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고래 뱃속에서 피노키오와 할아버지는 불을 지피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고래가 크게 에이치! 하고 재채기를 했어요. 그때 피노키오와 할아버지는 고래 입에서 튀어나왔어요. 피노키오는 할아버지를 구해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날 밤 요정은 마술을 부려 피노키오를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할아버지와 피노키오는 매일 밤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맞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맞아. 잘했어. 아빠가 실수했네. 잭과 콩나무. 가난한 잭은 엄마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아팠어요. 잭은 엄마의 약값을 만들기 위해 시장에 소를 팔러 갔어요. 잭은 가는 도중 이상한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이 요술콩과 바꾸지 않으련. 잭은 소와 요술콩을 바꾸었어요. 집에 돌아온 잭은 어머니에게 요술콩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엄마, 길에서 소를 이 요술콩과 바꾸었어요. 아니, 소와 콩을 바꾸다니. 화가 난 엄마는 콩을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다음날 잭이 밖으로 나와보니 그 콩이 어느새 자라서 하늘까지 닿게 되었어요. 우와, 신기하네.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 봐야지. 잭은 콩나무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콩나무 꼭대기 위 하늘에는 거인의 성이 있었어요. 거인은 황금알을 낳는 암탉과 요술하프를 가지고 있었어요. 잭은 성에서 몰래 황금알을 낳는 암탉과 요술하프를 가지고 내려오고 있었어요. 내 보물을 훔친 녀석! 거기 서라! 거인은 콩나무를 타고 잭을 쫓아왔어요. 콩나무에서 내려온 잭은 도끼로 콩나무를 자르기 시작했어요. 쾅! 쾅! 우지직! 꽈당! 그러자 쫓아오던 거인은 콩나무와 함께 떨어져 죽고 말았지요. 잭은 황금알을 낳는 암탉에게 말했어요. 부타프이 황금알을 낳아주렴. 암탉은 황금알을 쑥쑥 낳았고 잭은 그것을 팔아 부자가 되었어요. 걸리버 여행기. 천둥 번개가 치고 비바람이 몰아쳤어요. 우르르 꽝! 산처럼 큰 파도가 배를 덮쳤어요. 배를 타고 항해를 하던 걸리버는 그만 정신을 잃었어요. 여기가 어디지? 걸리버가 눈을 떴어요. 그런데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손가락만큼 작은 사람들이 걸리버의 몸을 밧줄로 묶었기 때문이에요. 작은 사람들이 사는 소인국이네. 걸리버는 소인국 국왕에게 끌려갔어요. 소인국 국왕이 말했어요. 내 신하가 되겠느냐? 걸리버는 소인국 국왕의 신하가 되었어요. 어느 날 이웃나라의 배들이 소인국으로 쳐들어왔어요. 걸리버는 이웃나라의 배들이 꼼짝하지 못하도록 밧줄로 묶었어요. 걸리버가 이웃나라를 물리쳤다. 소인국 사람들은 걸리버를 무척이나 좋아했어요. 그러나 그 뒤로도 이웃나라와의 싸움은 계속되었어요. 싸움은 싫어. 걸리버는 소인국을 떠나 집으로 향했어요. 고향에 도착한 걸리버는 한동안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바다가 그리워졌어요. 걸리버는 다시 여행을 떠났어요. 우르르 꽝! 이번에는 폭풍이 몰아쳤어요. 파도에 휩쓸리던 걸리버는 간신히 섬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거인을 만났어요. 거인은 걸리버를 자신의 딸에게 장난감으로 주었어요. 이 소문을 들은 거인국 국왕은 걸리버를 왕궁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걸리버가 살 수 있도록 새 장을 만들어 주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거인국 공주는 새 장에 들어있는 걸리버를 들고 바닷가로 나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독수리가 나타나 새 장을 물고 갔어요. 그렇게 얼마를 날았을 때 독수리는 그만 새 장을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다행히 새 장은 그곳을 지나던 배 위로 떨어졌어요. 뱃사람들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한 걸리버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오랫동안 집에서 지내던 걸리버는 또다시 여행을 떠났어요. 이번에 도착한 곳은 말이 사람을 동물처럼 기르는 말들의 나라였어요. 그렇지만 말들의 나라는 서로 돕고 사랑하며 평화롭게 사는 행복한 나라였어요. 걸리버는 평화로운 말들의 나라에서 오래오래 살고 싶었어요. 하지만 고향에 있는 가족이 그리웠어요. 친구들도 보고 싶었어요. 걸리버는 다시 배를 타고 집으로 향했어요. 소인국, 거인국, 말들의 나라. 정말 신나는 여행이었어. 집에 돌아온 걸리버는 그동안 여행했던 나라들을 그리워하며 살았답니다.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
욕심쟁이이면서 부자인 형 카심과 가난하지만 착한 동생 알리바바가 살았어요. 어느 날 알리바바가 산에서 나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멀리서 도둑들이 다가오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알리바바는 숨어서 지켜보았어요. 우와, 도둑이 40명이나 되잖아. 도둑들이 바위를 향해 말했어요. 열려라 참깨. 그러자 커다란 바위가 스르륵 움직이더니 커다란 동굴이 열렸어요. 도둑들은 가지고 온 보물들을 동굴 안에 넣어두고 어디론가 떠났어요. 알리바바는 도둑들이 모두 떠나자 바위로 갔어요. 열려라 참깨! 알리바바가 도둑들과 똑같이 외치자 신기하게도 바위 문이 열리는 것이었어요. 우와, 보물이 많이 있네. 알리바바는 자루에 보물을 가득 담아 집으로 돌아왔어요. 욕심쟁이 형 카심도 알리바바의 말을 듣고 곧장 동굴로 찾아갔어요. 열려라 참깨! 문을 열고 들어간 카심은 도둑들의 보물을 잔뜩 챙겼어요. 열려라 밀! 열려라 보리! 카심은 그만 동굴 안에서 바위 문을 여는 주문을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한참 후 카심은 생각난 듯 외쳤어요. 열려라 참깨! 그제서야 문이 열렸어요. 그때 도둑 무리가 동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었어요. 도둑들은 카심을 노려보며 화를 냈어요. 감히 우리 보물에 손을 대다니. 카심은 도둑들에게 보물도 뺏기고 아주 흠씬 두들겨 맞았답니다. 헨젤과 그레텔. 옛날에 가난한 나무꾼이 두 아이와 살았어요. 두 아이는 오빠 헨젤과 여동생 그레텔이었어요. 가난한 나무꾼은 마음씨 고약한 새 엄마를 맞이했어요. 새 엄마는 가난해서 두 아이를 키울 수 없다며 숲속에 버리자고 했어요. 얘들아, 내일 숲속으로 나무하러 가자. 다음날 모두가 숲속으로 나무를 하러 갔어요. 헨젤은 뒤에 따라가면서 조약돌을 하나씩 떨어뜨렸어요. 나는 저쪽에서 나무를 할 테니 너희는 여기서 나무를 해라. 새 엄마는 이렇게 말하고서는 몰래 집으로 돌아왔어요. 밤이 되자 겁이 많은 그레텔이 벌벌 떨며 울었어요. 걱정 마, 그레텔, 걱정 마. 헨젤은 그레텔을 달래며 달빛에 빛나는 조약돌을 보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며칠이 지나자 새엄마는 또 헨젤과 그레텔을 불렀어요. 숲속으로 나무하러 가야겠다. 새엄마는 헨젤과 그레텔에게 빵을 하나씩 주며 이번에는 더 깊은 숲속으로 데려갔어요. 헨젤은 뒤처져 가며 빵 조각을 조금씩 떼어 길바닥에 떨어뜨렸어요. 그런데 새들이 헨젤의 마음도 모르고 따라오며 빵 조각을 집어먹었지요. 새엄마는 헨젤과 그레텔을 놓고 몰래 집으로 가버렸어요. 헨젤과 그레텔은 깊은 숲속에서 그만 길을 잃고 하염없이 걸었지요. 그러다가 과자로 만든 집을 발견했어요. 배고픈 헨젤과 그레텔은 과자칩을 뜯어먹었어요. 그때 마녀가 나타나 헨젤과 그레텔을 잡아 헨젤은 감옥에 가두어 살찌게 하고 그레텔은 온갖 집안일을 시켰어요. 그레텔, 헨젤을 잡아먹어야겠다. 물을 펄펄 끓이거라. 마녀는 그레텔에게 물을 끓이게 했어요. 물을 다 끓였느냐? 그때 그레텔은 못 들은 척하며 말했어요.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안 들리는데요. 그레텔이 못 들은 척하자 마녀가 그레텔에게 다가왔어요. 그때 그리텔은 얼른 마녀의 등 뒤로 가서 마녀를 끓는 물에 휙 밀어 넣었어요.
헨젤과 그레텔은 마녀의 보물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헨젤과 그레텔은 아빠와 셋이 행복하게 살았답니다.